3번, 4번 4개 지문 가운데서 지금 이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대체로 3번이나 4번 두 개의 지문 가운데 하나로 나오는 게 법도는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법지문이야 이거. 얘를 몇 개를 맞히느냐가 중요하잖아. 한 개 맞힐 때가 있고, 두 개 맞힐 때가 있고, 세 개 맞힐 때가 있고, 이렇게 갈수록 등급이 달라지는 거거든. 이거 넘어서야 돼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은 공사판은 여전히 공사판이고, 알리오는 여전히 알리오고 그 상태거든요. 이걸 넘어서야 돼. 오늘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전체적으로 틀을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1문단 읽을 때 이렇게 사례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넓은 바다에서 어떤 상황이야? 난파의 괄호 처리 딱 할게. 난파가 뭐야? 웅난파야? 물 밑에선 공선화야? 뭐야? 노래야 뭐야? 난파가 뭐야? 그렇지. 쪼개졌다. 파손됐다. 완전히 쪼개져서 조각났다는 얘기예요. 배가 조각났다. 피자는 조각나면 좋은 거죠? 나도 먹으니까. 배는 조각나면 돼요? 안 돼요? 죽어요. 그래서 난파의 상황에서 선원 A가 있고 B가 있어요. 둘이 등장했어요. 사례가 쭉 전개가 되는데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피디님? 정리하는 문장이다. 뭐라고요? 정리하는 문장. 표지는 항상 나와요. 형광펜으로 색깔. 이 사례는 여기까지 색깔을 딱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배를 탔다고 생각하고요. 그죠? 침몰 직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물로 뛰어내렸어요. 근데 널판지가 이 나무 판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1인용이에요. 근데 슬기가 있고 제가 있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죽어요. 알겠죠? 제가 죽어요. 꼬로록 하면서 뽀로로에 이어서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꼬로록 하면서. 알겠어요? 내가 죽을 거라고. 근데 A는 지금 슬기 같은 존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선원 대 선원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B를 밀쳐내는 거거든요.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도원님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1인용 널판지를 내가 붙들고 A, B를 밀어뜨려서 죽인다. 두 번째, 2인용인 것처럼 생각하고 둘이 같이 붙든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양보한다가 있어요. 양보한다. 슬기한테 광희가 양보하듯이 양보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꼬로로 죽고 B가 살아요. 누구의 선택을 봐야 돼? A. A는 뭘 선택했죠? 결국은 지가 사는 길을 선택했어요. 보통 이렇게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쵸? B가 슬기가 아닌 이상 대체로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B가 만약에 용지다. 내가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B가 그래요? 그랬어요 방금? 네. 그러면 만약에 B가 슬기까지는 아닌데 원형이다. 고민해요 안 해요? 1초 정도. 알겠지? 1초 정도 고민해요. 다시 밀어뜨려요. 알겠죠? 밀어뜨리죠. 내가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윤지였던가요? 이제 이름도 헷갈리네요. 윤지예요? 그 NS인데? 네? 유진이에요? 얇게 뭐야? 그렇죠? 유진이다. 그러면 한 2초 정도 생각할 거예요. 좀 많이 썼죠? 원형이 1초입니다. 1초. 그리고 유진이는 2초 정도. 어제도 영상을 좀 봤는데요. 귀여워요. 네, 아니지 말고요. 유진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례는 이라고 있는데 뒤로 내려가면은 자, 형법상 처벌에다가 형법표현 색깔 딱 할까. 이 사례는 왜 나온 거예요? 왜 나와? 형법상 처벌 대상이냐 아니냐예요. B를 밀어뜨리고 죽인 다음에 자기가 살아남은 거 죄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화재와 관련된 표현인데 이게 이 문단 첫 문장에서 범죄라는 말로 이렇게 구체화됩니다. 범죄. 그래서 이 지문은 전체적으로 범죄에 관한 얘기예요. 범죄가 키워드야. 그 형법상 처벌이 대상이면은 범죄 아니야? 범죄란 얘기고 아니면 범죄가 아니라는 뜻이죠. 자, 1번, 2번, 3번이 나오고요. 자, 이게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어. 그리고 이게 성립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부제를 뭐라고 삼을 수 있을까요? 성립 요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성립 요소. 범죄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려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나오겠죠. 괄호 1번, 2번, 3번이요. 자, 첫 번째 1번 구성 요건에다가 형광펜을 색깔 딱 하시고 번호 1번 붙이는 거예요. 구성 요건.
자, 얘가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냐 아니냐를 따져볼 때 맨 처음 따지는 게 구성 요건이라는 얘기죠. 밑에 뜻풀이 보니까 어디에 동그라미 한 게 좋겠니? 행위에다가 동그라미. 자, 행위. 자, 비교성 첫 번째는 구성 요건이 되는 거예요. 구성 요건. 자, 1번은 구성 요건. 뒷장 넘겨서 쓰는 거야. 자, 구성 요건 쓰시고 찰점 칸에다가 행위라고 쓰는 거야. 행위. 자, 그럼 이 사람이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느냐 말았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형법상 법 조문에 살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봐야죠. 살인이 뭐라고 정의되어 있다고 그랬죠? 타인의 목숨을 앗은 행위 뭐 이런 정도로 나와 있겠죠. 그러면 그 살인한 자는 했을 때 그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일단 따져보는 거예요. 아까 A가 B를 발로 밀었잖아요. 살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행위만 봐. 행위. 살인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잖아요. 죽도록 했으니까. 그쵸? 그럼 만약에 이건 어떻습니까? 절도에 관한 구성 요건은 뭘까요? 절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흔우적 씨의 펜을 허락받지 않은 채로 가져와 버렸어요. 이거 절도에 아니에요. 절도 맞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해당돼 안 돼? 해당되죠. 구성 요건 성립하죠. 그럼 이건 어때요? 슬기의 마음을 내가 훔쳐왔어. 절도에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범죄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방금 내가 펜 가져온 건 절도인데 슬기의 마음 훔친 건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이제 명백해졌죠? 밑으로 내려가니까 두 번째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위법이라고 나왔어요. 자, 위법에다가 색깔 2번 번호 붙이겠습니다. 위법. 두 번째가 이제 위법이에요. 위법하냐 아니냐. 아니 내가 펜을 허락도 없이 가져왔으면 훔쳤으면은 이건 위법한 거잖아요. 자동이잖아요. 자동.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은 자동으로 위법하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건 중요한 표지죠.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형광펜 색깔. 여기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라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여기다가 형광펜 색깔을 딱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하죠. 이게 여기에 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해요.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은 위법한 거야 안 한 거야? 법을 어긴 거 맞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마음으로 훔친 게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위법이 되는 건데 아닌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정당방위, 그 다음에 긴급피난. 그래서 여기다가 세모 처리할 거야. 정당방위 세모, 긴급피난 세모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이거니까, 그쵸? 이것만 아니면 전부 위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두 가지 쓰는 거야. 작은 1번, 작은 2번 쓰시고 정당방위, 정방이라고 쓰시고요. 정방이야, 정방이야? 정방이야. 자, 두 번째는 긴급피난, 긴피라고 죠. 긴피. 긴급피난 두 가지. 근데 X라고 분명히 쓰셔야 돼. X라고 쓰셔야 돼. 됐죠? X라고 썼니? 정당방위도 아니고 긴급피난도 아닐 때 위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 자, 화면이 엄청 커져가지고 위에다가 적을 수는 없고 왼쪽 위에다가 써볼게. 잘 봐. 지금 이게 똑같이 그리는 거야. 구성요건 줄여서 꾸요꾸요라고 줄여서 적을 거예요. 꾸요꾸요가 큰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나온 대로 위법이 큰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일반적으로 위법이 돼요. 근데 위법이라고 해서 꼭 구성요건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누가 더 큰 개념이야?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위법이 되고 위법이 아닌 위법이라고 해서 꼭 구성요건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쵸?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구성요건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여기다 쓸 거예요. 뭐라고요? 예, 위법이라고 쓴 거예요. 위법. 그리고 이제 똑같이 도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걸 따라 했다가 나중에 있잖아. 나중에 비슷한 거 나오면은 문제 풀 때 한번 적용해봐. 자, 잘 봐야 돼. 구성요건에 해당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위법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없다?
아닌 경우도 있다예요. 알겠죠? 그래서 빨간 펜으로 아닌 경우도 있다. X. 자, 그 다음에 모든 위법한 것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자, 구성 요건이면 위법한데,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게 있는가 하면은, 근데 위법하면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녀석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에 해당하는 게 위법이고 전체에 해당하는 게 구성 요건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자, 이게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게. 인간에는 생물학적으로 두 종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수술 등에 과정을 거쳐서 제3의 인간으로 건강할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웅동체 없어요. 알겠죠? 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세요? 여러분 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이러다가 작살났었죠?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저의 성별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고민해? 남성, 여성 가운데 전 남성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퀴즈를 하나 냈거든요. 그래서 대치동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닮은 동물을 얘기해봐라 라고 했더니 일단 헤어스타일로 봤을 때는 가젤이에요. 잘 찾아봤다. 중성이더라. 야, 남성 중성 아니고 남성 여성 아니고 중성이더라고. 가젤이라는 그 동물이 중성이라며. 그치? 또 그 다음에 또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렁이래. 지렁이는 암수 구분이 없다며. 맞니? 더 나가서 아메바라던데? 야, 그럼 내가 자웅동체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인간이라면은 일단 두 종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뭐예요? 뭐 아니면 뭐야? 남성 아니면 여성이잖아요. 그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표시해볼게. 인간이면 여성이냐? 아닌 경우 있니 없니?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인간이더라도 여성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성이라면은 인간이냐 아니냐? 무조건. 여성이면 무조건 인간이라는 거죠. 암컷이라고 하지 않고 여성이라고 했다면 그분은 인간인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한 게 아닐 수도 있고 인간은 인간인데 여자가 아닐 수도 있고. 오케이? 근데 여자라면은 무조건 인간이야. 뭐처럼? 위법하다면 무조건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다시 이제 돌아올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어. 그러면 구성 요건이 아니야. 살인을 저질렀으면 구성 요건이죠. 그쵸? 근데 살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럴 수는 없다고. 그게 바로 뭐야? 이 뒤꿈치 부분. 여기 빨간 펜으로 뒤꿈을 딱 쳐. 이 부분이 뭐냐면 정방이, 그 다음에 긴급피난, 긴피를 얘기하는 거죠. 정당방위는 위법한 게 아니거든요. 정당방위를 했다. 그 사람이 정당방위를 했다. 그러면 위법한 게 아니에요. 위법한 게 아니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10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면서 폭행에 시달려온 여성분이 그날도 한참 구타를 당하던 가운데 남편이 휘두르려고 꺼내든 부엌칼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칼끝을 돌려서 남편 목을 댕공 썬 거야. 그럼 이건 정당방위 아니야? 정당방위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이건 위법한 거 아니야? 위법한 게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위법하진 않지만 그러나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건 아니잖아. 살인을 하긴 했지. 근데 위법은 아니야. 살인은 했는데 위법은 아니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지문으로 갑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자, 여기 위법이라는 말 나와 있는데 자, 위법한 X, 위법에다가 색깔 딱 해봐. 지금 칠판에 잘 보시고요. 요 새로운 문단에 지금 위법에다가 형광펜 색깔 위법 색깔 딱 하는 거야. 지금 자연스럽게 정당방위로 넘어가는데 이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자, 빨간 펜으로 써볼 건데 정당방위라고 하는 거 밑줄만 딱 거예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을 말해요. 부엌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고 해. 적법해, 위법해. 위법한 행위잖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는 거. 그건 정당방위거든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긴급피난이라는 것도 있는데 엊그제 대충 학원 옆 건물에서 불이 났다라고 했잖아요.
그 불이 난 상황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이쪽 형광펜 색깔 여기 보면 쭉 보시고 위난이라는 말을 찾는 거야. 위난에다가 형광펜 색깔 위난이라는 말을 색깔 하시고요. 위난이 뭐냐? 위태로운 재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을. 옆 건물에 불이 난 거예요. 그쵸? 그 도원이가 갇혀 있었어요. 도원이가 하필이면 그 건물에 있었어. 근데 불이 난 거야. 탈출로가 다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탈출로는 뭐밖에 없어? 윈도우, 창문밖에 없어. 도원이의 결정은요? 어떻게 될까요? 머리로 부수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도원이가 이마로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득이야, 손해야? 손해죠. 유리창 깨졌으니까. 그쵸? 그럼 그 행위 자체를 우리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죠. 왜? 살려고 한 거니까. 그쵸? 마침 또 머리로 유리창을 부수고 뛰어내린 3층 아래 1층 주차된 BMW 승용차가 하필이면 송 원장님 자동차인데 송 원장님 자동차가 덮개가 도원이의 두상 모양으로 헤드 모양으로 움푹 패이게 됐다. 왜요? 머리부터 떨어졌으니까. 그럼 이때 움푹 패인 송 원장님의 BMW 뚜껑에 대한 손해는 과연 도원이가 갚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위법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봐야겠죠. 왜 아니냐? 송 원장님은 억울하겠죠? 그러나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봐. 뭐라 그랬어? 여기 보니까 자, 상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면서 두 가지 법익이 나왔어요. 뭐하고 나왔어? 생명에다가 동그라미 닦게. 그 다음에 재산 동그라미. 둘을 비교하는 거야. 자, 생명이 있고 재산이 있는데 자, 도원이의 생명이 크냐? 송 원장님의 재산이 크냐? 야, BMW 그 덮개 움푹 찌그러진 거 수리하는데 대략 얼마 나올 거라 짐작되냐? 질러. 얼마? 예? 300이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3천, 2천이라고 합시다. 2천만 원보다 못하냐 이거야. 자, 도원이의 목숨이 2천만 원보다 못하냐? 아니잖아요. 그쵸? 생명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법익을 위해서 부득이 찌그러뜨릴 수밖에 없었죠. 머리로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이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단지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긴피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긴급 피난이다. 긴급 피난이면은 위법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당방위도 아니고 긴급 피난도 아닐 때 비로소 이제 위법이 되는 거죠. 시카를 뺏어가지고 상대편을 찔러 죽인 행위가 아니어야 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불이 나서 부득이 깨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야만 그때야 비로소 위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럼 빨간 편으로 쓰는 거야. 구성 요건 해당되니 안 되니? 지금 누구의 사례? A가 B한테 한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죽였으니까 구성 요건 살인 맞죠? 살인 맞고 그 다음에 위법하다까지 지금 왔어요. 왜냐? 밑으로 내려가봐. 지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정확하게 어느 쪽도 해당되지 않는다 색깔 해봐. 그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다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니은 아랫줄이야. 니은 아랫줄. 그 어느 쪽도 해당되지 않는다. 색깔 하시고요. 정당방위 동그라미, 긴급피난 동그라미.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 기업의 입장이 있고 긴급피난이라고 생각하는 니은의 입장이 있어. 정당방위도 아니고 긴급피난도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이건 다시 말하면 뭘 뜻하는 거지? 위법 동그라미 X야. 위법하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니까 위법한 거죠. 이해돼요? 이해되죠? 정당방위는 위법이 아니지만 정당방위가 아니라면은 위법한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야. 3단계로 가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구성요건 다음에 따져보는 2단계가 위법이고, 그 다음으로 이게 충족됐을 때 따져보는 3번이 뭐라는 얘기예요? 아까 세 번째 괄호한 게 뭐였지? 세 번째 괄호가 뭐였어요? 세 번째 괄호가 뭐야? 3번 괄호. 책임. 그쵸?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야. 세 번째 줄. 책임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책임.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행위 자체가 범죄냐 아니냐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모두 따져봐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슬기 마음을 훔쳤어요. 절도냐 아니냐 따져볼 때 일단 첫 번째 구성요건상 훔쳤으니까 유형, 무형의 모든 재부에 대해서 훔친 행위는 절도거든요. 슬기의 마음 무형이야 유형이야? 무형이지만 제가 훔쳤으니까 절도범 인정합니다. 저 절도했고요. 그럼 구성요건 성립이야. 두 번째는 뭐죠? 위법해요 안 해요? 저 정당방위 제가 정당방위로 내가 슬기의 마음을 훔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목숨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위법하지 않죠. 내가 살려고 훔쳤습니다. 내가 슬기의 마음을 훔치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불에 살 수도 없었습니다. 숨을 들이킬 수 없었다는 얘기죠. 노 슬기, 노 브레스. 그러면 정당방위인 거죠. 그럼 위법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겠어요. 슬기 없으면 저 못 살까요? 노 슬기, 노 라이프야? 노 슬기, 노 라이프. 넌 표정 변화가 진짜 생동감 넘친다. 자, 노 슬기면 노 라이프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무슨 뭐 슬기가 화재냐? 내가 슬기를 피하려고 슬기로부터 긴급 피난하기 위해서 훔친 것도 아니잖아. 그 위법한 거 맞죠? 다만 이제 마지막 코스가 남은 거야. 책임이 있냐 없냐? 다른 가능성이 도대체 없었느냐? 슬기 마음을 훔치지 않고는 다른 선택지는 없었던 것이냐? 슬기 마음 말고 그 옆에 원영이 마음을 훔치지 그랬어. 아이고 그냥 영지 마음이나 훔치지. 그거 어렵지 않을 텐데.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러면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얘는 위법한 게 되는 거거든.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자 오른쪽 여기서 또 형광펜으로 색깔하는 거야. 뭐라고요? 뭘 따져봐야 돼? 법적인 비난 가능성이거든요. 자 법적인 비난 가능성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하는 거예요. 법적 비난 가능성. 자 다음 문단 넘어가서 위에서 네 번째 줄인가요? 법적 비난 가능성. 자, 새로운 문단에서 네 줄이니? 요 아래 내려오면 오른쪽 끝에 보이니? 법적 비난 가능성. 그 맨 마지막 문단. 그 맨 마지막 문단 맞니? 맨 마지막 문단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이야. 보이지? 그 법적 비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 밑으로 내려가서 기대 가능성에다가 형광펜 색깔. 기대 가능성. 그러니까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럼 네가 슬기의 마음을 꼭 훔쳤어야만 하는 거니? 그쵸? 유진이 마음을 훔칠 수 있었던 거잖아.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다는 우주의 가장 미스테리하다고 하는 슬기 마음 훔치기란 미션 왜 하필 네가 수행을 했니? 야 손가락 잘라버린다. 야, 손가락 못 들게 해버릴 거야 그 엄지손가락들. 자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야. 법적 비난성. 법적 비난 가능성. 법적 비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법적 비난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 기대 가능성 이거다. 기대라는 말을 바로 처리 딱 하는 거예요. 법적 비난 가능성.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걔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봐주는 거죠. 아이고 어쩔 수 없었네. 슬기 마음밖에 없었네. 그러면은 위법하지 않고 범죄가 아닌 거죠. 범죄가 아닌 거야. 책임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 그럼 걔는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종 판단은 뭐라고 그랬니? 범죄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법적인 비난 가능성은 자 있어요 없어요? 법적 비난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색깔 딱 하는 거야. 법적 비난 가능성이 X이기 때문에 책임도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범죄냐 아니냐? 범죄가 아니다라고 나와버려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살인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A가 B를 밀어뜨리지 않고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쵸? 그게 얘는 봐주자 이거야. 그러면은 자 얘는 그럼 윤리적으로 비판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윤리적인 비판은 당연히 받겠죠. 나쁜 놈이라는 소리 듣겠죠. 나쁜 놈이라는 소리 듣는데 감옥에는 가니 안 가니? 감옥에는 안 가죠. 감옥에는 안 가요. 알겠어요?
감옥에 안 가요. 어쩔 수 없었다 이거죠.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슬기 마음을 훔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제로다. 그럼 뭐예요? 나쁜 놈이야,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지만 나쁜 남자지만 감옥에는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거거든요. 책임이 없으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야만 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지금까지 2023자야. 6평에 나왔던 가장 긴 지문에서 한 200자 정도 부족한 200자 정도 약간 부족한 지문 길이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사례에 관한 윗글의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사례가 뭐였지? A가 B를 밀어뜨려 죽인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